RTC 엄청난 공습을 해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RTC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규제 정책을 발표할 때요? 안 그렇습니다. RTC는 이미 그 발표 이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보고를 받지 아니한 정책을 어떻게 RTC가 할 수가 있을까요? 직구 논쟁 2라운드 승자는 감 떨어진 오세훈과 감 잡은 한동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직구, 해외 직구 해보신 분 시청자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해외 직구가요, 자그마치 6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7조 원을 돌파한다고 하고요. 20, 30, 40, 50 세대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직구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구를요, 물론 10대 빼고 또 70대 이상 좀 제외한다면, 어쨌든 전체 국민의 굉장히 중추라고 할 수 있는 20, 30, 40, 50 세대의 지금 그런 이 직구가 벌써 10명 중에 4명이 직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구와 관련된 정책은 그야말로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고, 해외 직구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해한 그런 물질이 있거나, 그리고 어린이들과 관련된 용품이 있거나, 전기, 뭐 이런 어떤 제품이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80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KC 인증을 거쳐야만 직구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딱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죠?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된 지 43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바로 그 정책 때문이죠. 그 정책이 사실상 뭐 그른 정책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 규제도 무조건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이 안착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한 다음에 발표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그걸 덜컥 발표하니까 학부모들이 큰일 났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어떤 학부모들의 불편함과 걱정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또 그 정책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학교 자체의 선생들 역시, 교사들 역시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관료들은 딱 발표만 하고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번 직구도 역시 엄청난 지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 사흘 만에 그냥 꼬리를 내릴 정도였지요. 자, 이 해외 직구는 거의 한국판 소비자 운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목도를 했습니다. 해외 직구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문제예요. 개개인이 바로 물건을 사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실생활용품 중에 한국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편의점에 나가거나 혹은 슈퍼마켓에 가거나 아주 저가의 제품들, 다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소가 저가 제품을 주로 많이 팔고 있죠. 거기에 어떤 제품들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제품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중국산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저가 중국산 제품들입니다. 그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바로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덧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KC 인증을 받는 겁니다. KC 인증이 국가 공인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KS 마크는 국가 공인 인증입니다. 하지만 KC는 무슨 연구원, 근데 연구원이 무슨 국가기관처럼 들리시죠? 민간기관입니다.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연구소에
지금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관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구 규제는 바로 해외 직구로서 그러니까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개개인의 기회를 다 박탈을 하고 무조건 수입업자한테 그걸 수입하게 해서 택갈이라고 표현합니다. ODM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들의 어떤 저가 제품을 중국산을 사갖고 택갈이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수입업자들만 배불리게 만드는 정책이다. 그리고 KC 인증업체 배만 불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RTC,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쉬인이 지금 엄청난 공습을 해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물건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책이 그럼 RTC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규제 정책을 발표할 때요? 안 그렇습니다. RTC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RTC는 이미 24일이었던가요? 지난 며칠이었죠? 이 발표하는 그 발표 이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규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입업자들과 해서 KC 인증을 받는다라는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대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보고를 받지 아니한 정책을 어떻게 RTC가 알 수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자 제가 비유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게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KC 인증이 붙지 않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미국의 공인기관이 인증한 그런 제품들, 유럽의 공인기관이 인증한 유럽의 제품들, 일본의 공인기관이 있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 이 모든 제품들 개인이 직구 못합니다. 왜요? 중국산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에 KC가 붙지 아니한 건 모두 다 규제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보급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품이요, 못 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뭐 방음 이 헤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보급품들이 품질이 낮아서 부대원들이 이거 어떻게 써? 라고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업체들을 실제로 그것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은 입찰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왜? 저가 업체 위주로만 낙찰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면 최저가를 낸 업체가 생산해서 이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죠?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서 KC 인증 받고 그 다음에 보급품으로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부품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급품 아닙니까? 그러자 부대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미국산 제품을 해외 직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네들의 생명을 도리어 더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싼 중국산 저가 제품은 공식 입찰받은 업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급품으로 들어오고요. 훨씬 더 품질이 좋은 미국산 제품은 또 미국 내에 공인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들은 이 규제에 막혀서 부대원들에게 해외 직구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흘 만에 철회를 했지요. 그러니까 좀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정책을 내달라는 겁니다. 야당이 무능하다라는 말에 저는 방송 패널로서 뭐가 무능한지 정확하게 대라. 이건 비방이다. 라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직구, 만 5살 미만 입학, 주 52시간, 69시간.
아니, 다 뜻은 좋아요. 이 직구 문제도 뜻이야 좋죠. 하지만 그 과정도 방법도 다 틀렸어요. 실제로 관세청이 사전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관세청도 이번에 기자들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거 지금 보도로 처음 들어봐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무부처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딱 던져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게 딱 관료들의 어떤 스타일입니다. 프리젠테이션. 관료들은 이게 옳다 그러면 딱 하고 띄워놓고 끝. 대표적인 게 서울시의 롯데백화점,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버스 정류장을 이 번호 위주로 해서 일렬로 나열시킨, 그거 며칠 만에 욕 엄청 먹고 사라졌지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명동을 이용하는 그런 또 명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퇴근 시간에 발목을 잡는 것도 엄청난데, 이 해외 직구 규제의 발표는 어마어마한 혼돈과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여기에 한동훈까지 동참을 했습니다. 졸속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나경원 대표도 있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혹독하게 비판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이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진들은 전화를 걸 수 있다. 바로 정책을 펼치는 국무조정실장과 전화를 할 수 있고 총리와도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화 한 통화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걸 굳이 나서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처신의 문제가 있다. 이러자 유승민 나서서 오세훈과 설전을 벌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또다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시장이 얘기했듯이 안전과 기업보호, 직구위원장의 일부 별표나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 직구, 그러니까 개인이 구입하는 것을 일일이 막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요. 법률에도 위반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 위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을 아무런 어떤 준비 절차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견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감안도 없이 그냥 규제 위주로 발표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도 최소한 대 내에서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위해하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 아까 얘기했지 특수부대원의 보급품 같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러니까 뿌리 있게 안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김병민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과 사실 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광진, 갑을에서 함께 바로 옆에서 함께 선거에 나가기도 하고 친 오세훈 계열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오세훈 시장이 손해를 본 상황이다. 이번 논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번 직구 논쟁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두 가지의 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편이구나. 그게 꼭 나쁜다고 전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포지셔닝이 됐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의 원래 이미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연배는 상당히 높은데 그 연배 생물학적 나이와 별개로 굉장히 뭐랄까요, 젊다라는 이미지 아직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MZ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중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직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현재 MZ세대를 포함한 일부 50대까지의 이 직구가 어떻게 편리하고 어떻게 이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사실 현장의 파악이 없었구나. 감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실수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사실 물론 나경원, 유승민 모두 참전을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굳이 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의 없었다. 그리고 질책을 합니다. 원래 주례 회동, 즉 한 국무총리와 함께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리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질책성 그런 연기, 보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거리를 둘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진짜 현안, 정책 미시적인 현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직구를 늘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장 경험까지 녹여내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 함께 대비되는 어떤 포지셔닝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남는 장사, 오세훈은 밑지는 장사, 이렇게 김병민, 광진갑 위원장이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나 더 지금 정부가 삽질을 했죠. 고령자의 운전과 관련해서 규제를 하려다가 조건부 운전면허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이고 이게 사실 고령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지요. 사실 근데 발표할 때와 그 다음에 해명할 때의 그 대상이라든지 과정이 또 말이 바뀝니다. 정부 정책, 물론 일부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사회 문제가 됐던 것 맞습니다. 아까 이 해외 직구 문제와 똑같죠. 해외 직구도 역시 일부 유해한 제품들이 들어왔고 또 특히나 어린이 유아용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의 일부 운전자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반응이 늦거나 뭐 이런 판단이 늦어지는 그런 일부 사고들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이렇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금 60대 이상의 이 지방에 가면 아주 젊은 이장들이 90세 이상의 노령자들을 태우고 보건소를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생명적 나이 아무런 어떤 문제가 지금 안 돼요.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대뽀로 관료들의 관료적 마인드로 정책을 발표해서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타격을 입히는 일.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뭐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이게 늙공들의 문제다. 뭐 이런 기사를 썼는데 저는 관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것, 윤석열 청와대 대통령실이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좀 관료들의 휩싸여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비서실장도 관료. 지금은 비서실장 정진석 국회의원 중진 의원으로 전직 의원으로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꿨지만 그 전에
김태기, 이관석, 그 총리도 한덕수 모두 다 모피아 출신들입니다. 모두 다 관료 출신들입니다. 모두 다 완전히 무슨 관료들로 휩싸여서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고 정책적인 언어만 맨날 브리핑하듯이 나열했기 때문에 국민들 귀에 이 정부가 뭐 하고 있지? 뭘 아젠다를 하고 있지? 하고 기억에 안 남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정책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칠 때 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주길 진짜 바랍니다.